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 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수님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영수님은 자기가 돌연변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남들과 돌연변이면서도 남들하고 맞추려고 굉장히 애쓰죠. 맥주의 색깔을 똑같이 맞춘다거나 남들과 다르지 않은 걸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지. 그래서 영수 씨는 인간관계가 서툴면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사람,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내면이 가장 힘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싸력이 있고 인싸야. 그러면 뭐 편하지. 나는 아싸인 상태가 좋고 아싸야. 그럼 좋지. 근데 영수는 굉장히 인싸이고 싶어 하는데 아싸야. 물론 지금의 영수가 아싸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아싸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인 표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나 이런 게 타고나거나 그러지는 못한, 타고나지도 않았고 그걸 훈련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심 받는 거는 굉장히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도 나를 안아주길 바라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뭔가 자기가 긁히는 포인트를 다루는 게 서툴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긁히는 포인트가 적거나 긁혀도 잘 다루거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무례하다 이러면 에이 그래 좋게 하겠지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먼저 나는 그런 거 안 돼 라고 선을 잘 긋거나. 근데 영수 씨는 두 가지가 다 힘든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긁히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경수야, 난 영숙의 선택을 예상했어. 물론 영수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긴 힘들고, 영수는 영숙과 나는 서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다 예상했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전혀. 아주 좋아. 여기서 지금 굉장히 쿨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잖아. 여우의 신포도. 아, 역시 포도는 당도지. 아, 산미는 아니야. 아, 그리고 여우가 가잖아요. 쿨하게. 영수도 지금 그런 느낌이지. 근데 다만 이제 서로가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서로에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영수 씨가 실은 멘탈이 약한 면이 있는 걸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예상했어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경수는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지금 영숙 씨가 마음이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경수는 남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 여기서 영수가 경수한테 나는 예상했어 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경수에게 너 영숙이랑 데이트하는 거 뭐 내 신경 쓰지 마 그런 마음도 있기는 있을 거야. 여기서 영수가 가장 심리적으로 친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경수거든요. 경수 그리고 광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경수에게 뭔가 있을 때도 항상 얘기하고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영숙이 경수와 데이트를 나가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는 아 영숙이 왜 나한테 왔지? 아 이상하네. 아 영수 형, 아 진짜 난 모르겠어. 내가 진짜 뭐 한 거 아니거든? 약간 그런 거지. 지금 영숙 씨가 경수한테 가고 막 이러면서 영수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상처받았어. 그래도 이걸 합리화했어. 그 어떻게 보면 영수 씨가 지금까지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온 원동력이긴 하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영수 씨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나를 시험에 듣는 것.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이것은 신의 뜻.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수는 영숙 씨를 만나면서 내가 운명적 사랑이고 14년 만에 떨림이 있어.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신의 뜻이다. 이거는 신께서 나에게 어떤 이혼이라는 고통을 받았던 나에게 주시는, 어쨌든 영숙 씨가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 아니고 이 기회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신께서 나에게 이런 걸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결국 나한테 오는 거지. 왜냐면 그게 영수가 말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상대가 이 종교로 귀의하게 되는 상황,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종교인으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난 이게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종교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 의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할 때의 장단점이 있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가는 거는 장점은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선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이 더 강해져. 내가 말 그대로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종교는 자기 삶의 주체겠지만 단점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겠지. 지금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게 영수 씨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온 원동력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연애나 이런 상황도 결국은 정신승리가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 자기에게 좋은 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약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종교인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불편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해해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의 공로를 신께 감사하는 걸로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 나한테 감사하지. 나도 한 것도 있는데 왜 내 몫까지 같이 감사를 그렇게 한 대로 그쪽으로 올려버리지. 나도 괜히 거기다 감사한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지금 영수 씨는 마치 그 신께서 주신 그냥 그런 시련이지. 영수 씨의 생각으로 굳이 생각해보자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 시련이 있는 거야. 내가 영숙이랑 잘 되는 거는 정해져 있고 왜냐면 내 설렘이 증명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시련이 있는 거지. 용서를 피해자한테 안 구하고 신께 용서를 구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을 이해하겠어. 굉장히 좋고 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떤 의지를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근데 개념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왜냐면 아까도 어떤 감사를 신께 한다는 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신께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럼 내 몫도 있는데 나한테는 감사 안 하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우리가 같이 한 건데 왜 나까지 싸잡아서 신께 감사한 꼴이 돼버렸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시야가 좁아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수는 민망해. 영수 형이 영숙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내가 아침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짜 뭐 연맥이는 거야 뭐야? 이렇게 경수는 생각하는 거지. 영수는 영숙을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나는 마음을 알겠어, 솔직히. 알긴 뭘 알아요. 근데 영수는 영숙 씨와 만나려면 계속 이렇게 살아가긴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숙을 믿으려고 애쓰고 영숙을 좋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으로 영숙 씨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영수가 안 아파. 진실을 알고 영숙 씨의 내면을 알게 되면 영수는 물론 그것도 좋죠. 영숙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영수가 생각하는 영숙과 실제 영숙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영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다 알겠어. 아 영숙은 다 그렇고 그냥 종교 때문에 좀 망설였을 뿐이야. 그리고 돌고 돌아 나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고민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수가 생각하는 영숙은 근데 이건 영수가 모르는 게 나아요. 영숙 씨에 대해서 어떤 뭐 현실적인 고민, 감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영수의 마음에 어떤 뭐 고통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 맞을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한번 심어지면 영수는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아. 지금처럼 나는 그 사람 마음 알아. 내가 설레는 만큼 저 사람도 설렐 거야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믿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돼. 그 부분을 영숙 씨도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영수는 어떤 믿음이 강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영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랑 포장지, 사랑으로 보이는 것들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나를 진짜 누군가가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최소한 여기서는 누가 그걸 아는 줄 알아요? 남자 중에서는 누가 알아? 경수랑 영호가 알잖아요. 광수도 아는 것 같아. 경수, 영호는 확실히 알아.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드물거든요. 근데 의외는 남자는 많아. 남자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막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 같이 이렇게 막 다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돈을 과시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대충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좋아 죽겠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 무조건 좋은 거를 사줘야 되고 같이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사줘야만 되고 그 상대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만 해. 근데 그 세계 안에서 살면 이성은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 예를 들어서 뭐 경수나 영호 같은 이런 사람만 돼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다 상관없게 돼, 실은.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귀는 사람이랑 먹는 비싼 음식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김밥천국 라면 중에서는 김밥천국 라면을 고르지. 김밥천국 라면 맛있잖아. 같이 이렇게 먹다가 웃긴 얘기하고 얼굴 봐도 재밌고 막 좋고 배시시 웃다가 이렇게 라면 이렇게 콧물로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막 후루룩 먹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조건 없이 이성한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매력은 있고 자기만의 기술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쉬울 게 없어야 돼.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실은 더 쉽게 사랑받는 포지션으로 가긴 하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아니 뭐 근데 그건 꼭 외모만 잘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외모가 좀 못나도 돼. 그 사람이 가진 뭔가 그 가치와 자신감이 있는 것들이 있어. 나는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내가 만날 사람 없어서 너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나에게 특별해. 약간 이렇게 돼야지. 그 느낌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나를 원하지 않고 만약 네 마음이 좀 변하는 것 같다. 네가 떠나는 건 난 잡지 않아. 하지만 네가 있음으로써 난 행복해.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 포지션이 그쵸. 경수, 영호, 광수까지 포함했는데 왜? 영철, 영식, 영수 그리고 상철도 난 좀 애매하긴 해. 그럼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누군가한테 정말 사랑받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한심한 소리가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 그리고 돈 벌면 선물 공세로 사람을 꼬셔야지. 그렇게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영수는 마음을 알겠대. 솔직히. 저게 뭐 나쁘게 말하면 정신승리고 좋게 말하면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마음이 뭔데? 영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영숙이 영수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왔다?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얘가 내가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도 나한테 왔다? 그러면 경수 상식에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영숙은 영수를 마음에 안 둔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도대체 왜 온 거지? 고민이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경수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 이 정도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숙은 그러는 것 같다. 근데 경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뭘 데이트까지 해? 아까 나랑 낮에 얘기했는데? 근데 영수는 어떻게든 영숙은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데이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서로 돌고 돌아 영숙 만나자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수가 아까는 표정이 좋은데 이쪽에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표정 웃는 모습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괴로워. 이거 자체는 어쨌건 그래도 정진 승리가 가능한 레벨이야 지금은. 왜냐면 영숙 씨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그중에서 기억나는 문장 그래도 다른 사람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라고 영수가 얘기했거든. 그때 영숙 씨가 다른 사람도 탐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직진하는데? 그래서 영숙님도 다른 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화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 영숙이 말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나도 대화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 질투도 안 해요. 그렇지만 선택은 너를 할 거다. 내가 너를 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상대도 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겠지. 영수 씨가 저 말을 아마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결국 선택은 서로를 하겠지.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쿨하게 얘기를 했어 서로가. 영숙 씨는 전혀 쿨하게 얘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영수가 생각하는 영숙은 쿨하게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요. 내 앞에서 행동했던 영숙 씨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사랑받아본 사람들은 경수나 뭐 영호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판단이 쓸 거야. 그래서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영숙은 이게 영수였다가 광수였다가 상철이었다가 경수였다가 상철한테는 지금 늦어서 타임오버 걸렸고 광수한테는 자기 모습 걸려서 지금 광수한테는 채웠고
그리고 경수한테는 지금 사전 컷 당했는데 모르고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영수로 오는, 이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본인의 마음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숙 씨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 물론 근데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상대는 지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영수, 광수. 광수가 좀 먼저였을 수도 있어. 처음에 어떤 플러팅을 시도했던 게 광수, 영수였지. 근데 이게 그 영수랑 영철의 어떤 경쟁이 부각되면서 광수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영숙 마음속에 광수, 영수가 굉장히 높았죠. 영숙 씨는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자아가 어린이 같다,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영숙 씨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없이 본인 홀로 있을 때 영숙 씨에게는 그런 외적으로 훌륭한 부분, 그 이외에 본인이 가진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의 갭이 너무 크죠. 근데 영숙은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왜냐면 그 상대를 맞춰야 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 액체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숙에 대해서 경수랑 영수가 얘기하는데, 영철이 또 둘이 얘기하는 걸 또 듣고 있어. 아니, 영철도 영숙 좋아하고 이번에 선택할 때마다 영숙을 선택해서 그래도 하고 있는데, 왜 영철이 영숙 씨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아니, 앞에서 영숙 좋아하고 영숙 씨가 본인한테 간 거 영철한테도 미안해 해야지. 이렇게 경수가 영수한테 그럴 거면. 근데 물론 영철 씨가 너무 티를 안 냈고, 처음에 뭐 우리 뭐 방 섞을까요 이러면서 이게 뭐 놀러 왔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수는 영숙은 그냥 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나로 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상철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상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죠, 실은. 아니, 여기서도 영철이 완전 좀 투명인간 취급되고 있어. 영철 씨 듣기 싫으니까, 물론 뭐 준비할 게 있으니까 들어갔겠지만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영수, 영철은 서로 일부러 무시하나?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영수 씨 마음속에 영철은 약간 좀 눈치 없는 취객 같은 느낌으로 영수는 생각하고 있어. 뭐 굳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그 이런 연애 시장에서의 급이 안 된다라고. 영수는 영숙과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서 어쨌건 주인공 커플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커플 사이를 눈치 없이 계속 영숙을 괴롭히는 눈치 없는 복학생 오빠 같은 느낌인 거지. 물론 나이는 영수 씨가 영철 씨보다 많지만, 근데 이제 영수가 영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데에는 앞에 두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영수가 보는 영철은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영수 씨가 착각하는 거지. 만약 물론 영수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인공 커플이야. 주인공 커플이고. 근데 이제 영철이 주제를 모르고 자꾸 영숙한테 찝쩍거리면, 우리 착한 영숙 씨 거절도 못하고 자꾸 영철한테 불편한 일을 당하니까 이 영수가 나서서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장면들도 있었지. 근데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진짜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그 화상 연고 때문에 몇 번 일이 있었어. 영철 씨가 이렇게 얼음을 막 대주려고 할 때 영수 씨가 됐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영수가 막 내가 할게요 하고 뺏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수 마음속에 영숙은 내 여자거든. 서로 마음을 확인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거절해야 될 걸 왜 자기가. 그런데 또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내 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 내가 거절을 해줘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철도 내가 이렇게 몸도 만들고 멋있어졌는데 아니 왜 쟤를 선택하지? 그러니까 영철은 자기가 가진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 자기 비하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그게 뭐냐면 키랑 멋진 몸, 멋진 외모야. 그래서 멋진 몸을 만들어 온 거죠. 근데 키는 안 변했어. 그리고 내면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도 못 바꿨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영철은 영철 나름의 매력이 있잖아요. 경쟁력이 있거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장면은 취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낮이었어. 대낮이었어. 술 취한 영철로부터 지키려고 했었고, 여기서 영철이 이렇게 할 때 이미,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영철은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무례한 사람, 그리고 영숙 씨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눈치 없이 들이대는 사람으로, 그치 그 시각이 고착된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대낮에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시각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술 취해서 그날 그랬던 거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데, 이날 낮에 영숙에게 이렇게 하려는 게 저요 이런 게 영철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해도 내가 전문가인데 왜 영숙 씨가 거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걸 뭐 본인이 달래. 쥐가 뭐 돼? 영철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영수 입장에서 영철은 취객, 취해서 신입생 들이대는 눈치 없는 복학생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미지가 박혀버렸죠. 그치, 거슬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그 선이 그어졌어. 영철하고는 말도 안 하는 거지.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영철 씨도 뭐 아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 영철 씨도 어쨌건 그날 이 첫날 술을 많이 마시고 좀 오버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치, 영수가 소파에서 자는 척하면서 피하려는 것도 그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첫 방에서 남녀 합방 발언은 정말 미세한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그거에 가장 강한 그 시각을 준 거는 영철이 과격한 드립을 치거든. 술을 마시고 나서 바보야? 의료진이 바보야? 이런 거 하면서 빨리 얼음 대. 이걸 왜 안 돼? 하면서 막 그 장난기는 있는데 엄한 아버지의 서툰 농담이 섞인 그 오지랖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수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영수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쵸, 아무래도 경험이 없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영철의 모습이 그냥 무례하게만 비쳤겠죠. 영숙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경수는 이제 상철 리스트에서 영숙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쵸. 근데 이제 영수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영철 있는 데로 와가지고 또 둘이서 계속 영숙 얘기를 하고 있어. 아예 영철은 영숙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예 후보도 아니야. 지금 영철은 계속해서 영숙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경수랑 영수랑 막상 영숙 씨를 선택하지도 않은 상철 갖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영숙이 선택한 경수. 이러니까 지금 영철은 여기서도 실은 살짝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영철 지금 안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따라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영숙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아니 이 사람들아, 영철도 영숙 지금 계속 선택하고 있는데 처음 1대4에서도 선택했고 그 2순위 데이트에서도 선택했고,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건 이 영철 씨도 바보가 아닌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그 의사 직업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또 짬도 있는 사람인데 눈치가 이 정도로 없진 않지. 그냥 이성 경험이 없다 뿐이지. 영철 씨가 영숙 씨를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밖에서 만나시는 게 더 좋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철의 미방분을 보면 영숙 씨랑 이렇게 손을 이제 잡는 듯이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철은 영숙이 나를 분명히 마음을 두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팔토시도 주고 한 거야. 근데 팔토시를 안 찼어?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면 이 사람에게 상처겠지. 삐진 것도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영수는 일단 나도 얘기를 해보고 들어봐야지 하면서 영숙 얘기를 하는데 옆에 영철이 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심해서 나가서 둘이 얘기를 하든가. 눈치가, 아니 사람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사람 놓고 경쟁하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비매너 아니야? 이건 근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는 영철 씨가 뭐 자기 얘기를 너무 안 하고요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는 모습은 이미지를 정말 깎아먹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 본다. 그거는 분명히 영철님 탓도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같은 출연자고 자기소개 때 어떤 모습도 충분히 봐놓고 여기서 이러는 거는, 이게 지금 영수는 시야가 워낙 좁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영철을 아예 뭐 경쟁자로 안 둔다기보다는 거슬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무례하고 거슬리는 사람. 그래서 영수는 어쨌건, 왜냐면 영숙님이 나한테 오늘 밤 얘기해준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영철은 또 듣고 있죠. 그러니까 영철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싸이고 싶어하는 아싸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 되게 개그 욕심은 있는데 개그 센스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또 영숙으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영숙은 내가 첫 선택을 영수님으로 한 게 너무 잘못된 일이었을까? 영숙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기회든 누구랑 만나도 그 사람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언제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적어지네? 여기에서 그걸 정확히 느꼈던 때가 광수랑 상철이 네네 하고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거기서부터도 아니고, 그래서 영숙 씨가 저 오늘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했는데 아니야. 광수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침에도 영자가 바로 그랬지. 광수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첫 선택을 영수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경수가 마음을 접었다. 광수가 영자로 정했다. 상철이 미적지근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은 사람이 영수밖에 없다가 아니야.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돼버렸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사람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이 물론 애매하게 상처를 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수에게 도전을 하려고도 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꼬였단 말이야. 그리고 방금 상철의 미적지근한 태도, 광수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수로 첫 선택을 영수님으로 한 게 너무 잘못된 일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그런 포인트는 있어요. 첫 선택을 영수님으로 한 게 영수님이 종교적인 나와 차이가 있는데 해서 좀 후회된다. 그런 생각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영숙 씨가 이 영숙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야. 영숙 씨가 이렇게 등장하려면 이제 군중들의 환호와 추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군중들이 지금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영숙 생각에 광수는 지금 어느 정도 넘어온 상태야. 근데 영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광수가 완전히 영숙에게 빠진 상태에서도 영숙 씨는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그러면 왜냐면 지금 영숙 씨가 처음에 광수를 도전했었거든. 그게 윙크하면서 완전 그게 누구야? 광수를 대상으로 한 거였어. 근데 선택은 영수였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광수한테 완전 하면서 둘이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 있는데 하이파이브하고 그랬어. 그럴 때 영숙은 광수는 일단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수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만약 광수가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거면 그걸로 끝이면 됐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영숙 씨가 진짜 마음에 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그래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뭐 솔로나라니까 이해해요. 솔로나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정숙 씨는 뭐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경수에 대해서도 근데도 아쉽다길래 근데도 까비 이러길래 그러면 나도 아쉬운데 하니까 여지를 딱 줬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숙 씨도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뭐 나 올 거 몰랐어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깜찍하게.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깜찍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솔로 3인방 영숙 씨는 데이트를 나가고요. 숙소에 남은 3인방 영수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왜 이렇게 영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죠? 형식이 아니고 곱창을 주셨어. 그렇게 이제 곱분이 곱창. 근데 여기서도 물론 영수가 먼저 깠을 수는 있는데 난 빨리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영철이 저거 까고 있는데 영수 난 빨리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먹고 있어. 그래서 맛있어요 물어봐.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나? 아니 다른 사람이 까고 있는데 난 빨리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먹는 게 맞아? 한쪽 사람이 까고 있으면 그 최소한 같이 까고 먼저 뭐 그래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나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영철이 아니고 경수였으면 영수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영식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지금 영식과 영철을 그냥 취객 원투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영수가 무례하다라기보다는 영수 눈에 비친 영철과 영식은 취객이다. 약간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수 마음에 이미 이 그룹이 나뉘어진 거야. 영철, 영식 이 취객 그룹 그리고 경수 나랑 대화가 잘 되는 나의 의형제 그룹, 광수 이런 사람들이 동료 그룹, 경수는 절친 이렇게 이제 그룹이 그냥 나눠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딱 그룹 나눠서 그냥 답을 내리는 게 어떤 영수가 확실히 사람이 넓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수가 생각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는 그건 물론 예고에 나온 말이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말하면서 뭐 본인만 배고픈 거 아닐 텐데 그래 나머지 어쨌건 5개 이렇게 까면서 다 까놓고 이제 먹고 또 준비하고 오는 사람 영식도 오고 있었으니까 영식도 기다리고 그게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 간의 예의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까지도 않고 까고 있는 중이야. 세팅을 하고는 중이야. 근데 난 빨리 먹고 싶은데 하면서 먹고 막상 이 사람들 먹으니까 물론 거기서 충격적인 말은 듣겠지만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 아니 그래놓고 술자리에서 사이다랑 콜라 섞어가지고 맥주 색깔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잘 섞이는 모습을 그냥 그 겉모습만 따라할 뿐이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다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다른 사람들 술 먹는데 사이다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술 색깔 맞추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쇼일 뿐이야. 패셔니스타야. 근데 본질은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이 먹고 기다려주고 내가 다 먹었어도 천천히 먹는 사람들 기다려주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말동무도 하고 그게 같이 어울리는 방법 아니야? 술 색깔 맞추는 게 더 중요해? 그게 포인트가 좀 이상한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냥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배운 사람. 본질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어울리는 기술들을 배운 거지, 실은. 저거 치우는 거 같이 안 했지. 먹다가 중간에 일어나 버려. 근데 물론 충격을 먹긴 했어요, 영수가. 사회화 되어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배운 거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본질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수 씨가 사람이랑 잘 못 어울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바람에 비해서 관심 받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만큼은. 그러니까 뭐 못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사의 절. 근데 이제 저런 걸 모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연변이었다. 아니면 뭐 술 색깔을 맞춰서 친해지려고 했다. 이거는 너무 그냥 패션만 추구하는 거죠.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실을 갖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옷만 사갖고 입은 거야. 좋은 옷 입고 자기가 사람들과 이제 어울릴 줄 안다고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거지. 좋은 옷 많이 입고 많이 사가지고 자신이 이제 멋쟁이가 됐고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됐다고 믿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 이게 그냥 영철에 대한 좀 뭐 작게는 실망 아니면 그런 분노가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맛있긴 맛있다. 아니 옆에서 계속 까면서 물어보는데 맛있긴 맛있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손은 묶였어? 한 입 먹어봤으면 까는 것 좀 같이 까야지. 저기서 맛있긴 맛있다 하면서 지금 뭐야? 뒤에 수갑 찼어? 영철은 분주해. 영수는 맛있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 이게 개인용 도시락으로 있는 거면 내가 이해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사회적인 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너무 배웠어. 아이스티 갖고 그렇게 해서 맥주처럼 만드는 거? 그런 거 한다고 사람들 한두 번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우리랑 어울리려고 정말 애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데서 다 들통나버리는데 뭐 본질이. 영숙도 그 겉으로 어떤 어휘력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단어 쓰지만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미천 드러나잖아요. 지금 영숙도 미천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물론 그 미천이 드러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그래, 영수는 어쨌건 굉장히 좋게 말해서 독립적이고 그냥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꼼꼼한 면이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장점 알겠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막 그런 패션을 추구했지. 하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고. 영숙도 본인이 굉장히 어떤 지적이고 그런 엘레강스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해서 보여지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발랄하고 재밌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두 사람은 뭐 잘 맞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그런가 사회생활을 해본 건 아닌가? 아니면 영철이기 때문에 그랬나? 모르겠어. 영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진짜로. 이렇게 이제 영표의 아픔이 마취되는 맛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영철이 깐 건 또 맛있게 잘 먹네? 열심히는 하는데 시야가 좁아. 열심히는 하고 눈앞에 보이는 건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시야가 좁으니까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식 씨가 한 잔거리를 챙겨서 이제 뒤늦게 왔죠. 한 잔 할 거리에다가 지금 술 안 마시는 영수 생각해가지고 콜라까지 챙겨왔어. 그리고 과일도 야 확실히 자식들 딸 챙겨주고 이런 짬밥이 나오죠. 바리바리 싸들고 응? 영 챙겨왔는데 먼저 먹고 있어.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살짝 서운해. 아니 내가 뭐 1시간 2시간 늦게 온 것도 아니고 한 5분 늦게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살짝 서운해. 절대 발설할 결심 아니야. 영식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이기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셋이 같이 와가지고 먹고 그래야지. 근데 아무리 술을 먹고 싶지 않아도 같이 동료고 그러면 어울리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진 호의를 호의로 받아야 되는데 영수는 너무 고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주정 부리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으신가 봐. 영식 씨 입장에서는 아유 먼저 먹고 있어 좀 기다리게 같이 먹지 이렇게 쪼잔하지 솔직히 그거 어떻게 얘기해. 영수는 영숙이 술 그렇게 마신다는 거에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설렘이 있으니까 신의 설계니까요. 합리화가 끝났잖아. 술을 먹어도 발랄하고 자기 제어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영수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술 먹으면 인성이 안 좋아지는 이렇게 이제 영수는 생각하겠죠. 저런 작은 게 또 은근히 사람 빈정상하고 또 작은 거에 또 감동하고 또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셋이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영식은 영식대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지. 그럼 영수 입장에서는 영철 영식과 자기가 하나로 묶이는 것도 싫을 거야. 영수 입장에서는 나는 주인공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14명 중에 최고의 여성과 이미 거의 매칭이 끝난 상태야. 지금 여기 이런 짜장 브라더스와 같이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별로인 것 같아. 여기서 영수 씨 먼저 일어나서 가버려. 먼저 일어나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치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얘네들이랑 지금 밥 먹을
급이 아닌데, 아, 나는 그냥 영숙이 알아보고 결국 나는 승자야 라고 믿고 있겠지. 그래서 뭐 아저씨들 소주 안주로 딱 좋네. 여기다가 이 본인 포함은 자막 센스죠. 본인이 아저씨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저씨면서 하고 자막이 영식님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순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수가 확실히 경수랑 있을 때나 영철, 영식과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살짝 돌리는 거기도 한데, 영수께서는 고결하다 보니까 영식 씨가 영자 왔을 때 오바하고 첫날 그렇게 분노를 터뜨렸던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영수의 잘못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영수 씨가 좀 이런 부분에서 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영철과 영식이 잘했다는 거 아니야.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술 먹고 당연히 자제하고 해야지. 너무 잘못했어.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술자리를 많이 갖고 친구들이 많고 이러면 술자리에서 어떤 실수는 이 사람이 주변을 뭔가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정도로 그냥 민망할 상황, 이불킥할 정도 상황이면 그냥 모른 척 해줘. 그냥 넘어가죠. 왜냐면 그래, 그럴 수 있자 해주거든. 그래, 얘가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는 거든. 근데 영수는 이해할 수 없어. 일단 본인이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저런 실수조차도 좀 엄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수가 어떻게 보면 1급 수셔가지고 주변에 어떤 과오를 가진 사람을 자기 곁으로 못 두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영숙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이제 영식이 물어봅니다. 1순위 누구였어요? 영숙. 그래, 영철은 영숙이지. 여기서 영식 씨가 영숙은 만인의 연인이지. 여자가 너무 예쁘면 어쩔 수가 없어. 굉장히 뭐랄까 뭔가 이 살짝 불편한 표현들이 막 섞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영숙은 만인의 연인이지라는 말에 영수는 얼마나 거슬리겠어. 영숙이 만인의 연인이라고? 야, 무슨 소리야? 영숙은 나의 연인이야. 근데 광수도 말레나 예시를 들면서 영숙 씨의 저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영식 씨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영숙이 만인의 연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최소한 영수보다는 더 잘 파악하고 있지. 근데 영숙이 만인의 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영수가 아예 모르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한데, 알아도 영숙이 아니야, 나는 그냥 종교 때문에 고민한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믿게 되겠지. 뭐 어쨌건 그래도 내 여자가 이쁘다고 하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술 먹고 그러면서 우리 영숙님도 원래 계속 영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속 이라는 느낌, 그리고 우리 영수님도 이런 표현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원래 계속이라는 게 영숙의 마음은 변했구나, 그런 거를 좀 아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봐봐, 이게 사진인데도 표정에서 불쾌감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러는 거야. 상철도 그러고. 그러면서 영식이 이제 나 만취였나 봐.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철은 확실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철은 예를 들어서 뭐 경수 정도만 돼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이제 적당히 전달해요. 필터링도 하고. 근데 상철은 그런 필터링 안 한단 말이야. 상철이 이제 좀 조용조용하고 선한 성격이어서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상철은 필터링 기능은 딱히 있진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영숙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식은 당연히 끝났네 거긴. 그래서 영식의 끝났네는 그들은 커플이네 이런 생각이었지. 근데 여기서 상철은 아니 그 둘은 끝났어요. 디 엔드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영숙 씨가 너무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어. 상철한테도 했고 광수한테도 했어. 남자한테는 최소한 자기가 어떤 유혹을 하고자 했던 어떤 후보로 뒀던 남자들한테는 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남자들 중에서도 2명한테 이 얘기를 한 거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 근데 광수가 그런 말을 여기저기 전할 사람은 아니죠. 그냥 모르는 척 상대가 물어보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뭐 상철은 그렇지 않죠. 뭐 오늘로서 끝난 거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당황하지. 당연히 됐을 줄 알았는데. 상철은 영숙 씨가 방에 숨는 것도 봤구나. 그때 막 방에 숨으면서 상철이 뭐 영수한테 영수가 똑똑똑똑 했을 때 그랬었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원픽이라고 서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상철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건 또 상철이 영숙을 잘 모르는 얘기죠. 영숙은 영수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고 아니다
싶어서 지금 상철한테도 광수한테는 2번이나 말했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영숙은 영수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수만 모르는 상황이 막 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영수 입장에서는 좀 바보된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영수 씨는 영숙 씨를 놓지 못하겠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영숙이가 마음을 다 정리했대. 그러면 영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영수 씨가 많이 혼란스러웠죠.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뭐가 있나? 몰라. 난 몰라 이러면서 이제 영식 씨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니니까. 그 영철도 뭐 이상한 거 없었죠. 근데 이제 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식은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고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면 영식님도 좀 슬슬 좀 조용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영수님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저 내려갑니다. 지금 영수님의 멘탈이 너무 흔들렸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거는 야 진짜 이건 아무리 본인 기분이 진짜 그 뭐 전문 용어로 씹창 났다고 하죠. 그렇게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앞장면이 없고 같이 열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해해. 근데 이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니까 너무 수미상관이잖아. 여기서 그냥 저 내려갑니다 하거든요. 영수가 여기서 그런 거는 마음이 너무 상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있고 술 마실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자기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겸상하지 않겠다도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술 마실 거니까 술 안 마시는 내가 뭐 굳이 껴서 뭐하나 라는 마음도 있겠지. 여기서 그냥 난 먹고 싶다 하고 먹고 저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참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그 상황에서 내가 내 감정을 잠재우고 어쨌건 그 상황을 함께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저거 둘이서 어떻게 다 해서 옮기라고 지금 쟁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만. 저 봉지에 다시 넣나? 하긴 뭐 뚜껑 닫아가지고 봉지에 다시 넣어도 되겠지만 저게 참 저래 놓고 술 색깔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영철은 그 상황에서도 이제 영수가 걱정되는 거죠. 영수 맘 상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자리를 뜨고요. 영수는 영수 나름대로 뭔가 치우려고 내려갔겠지. 마음도 힘들고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뜨고요. 근데 이제 영식도 아이고 영수님이 상처받았구나. 알면 이게 그만해야 되는데 영식님도 계속해. 가서도 또 물어봐. 그래 영수님도 뭔가 들고 가긴 했어. 이게 앞에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 오기도 전에 홀랑 뭐 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홀랑 먹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앞뒤로 붙어버리니까 저거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같이 까고 같이 먹기 시작하고 저는 술 안 마시니까 먼저 가볼게요. 뭐 두 분 맛있게 드세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게 하면서 갔다면 지금 먼저 내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지.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대한다면 같이 그렇게 또 까고 여기서 먹을 때도 술 안 마셔도 실컷 다른 술자리에서는 술 색깔 맞춰가면서까지 거기서 끼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먼저 까서 먹고 그냥 가버려? 이게 너무 영수의 모습이 그냥 여러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거지. 영수는 다른 사람이랑 술 먹을 때는 술 색깔까지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섞이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 거 탁 먹었다고 저 내려갈게요 하고 내려가.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해는 하는 부분이 어쨌건 영수는 마음이 상했고 영철과 영식은 또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고결한 영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 있겠죠. 영숙이 빨대 꼽은 맥주캔에도 건배해줬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 영수라는 사람을 자꾸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영식은 난 그냥 물어보려고. 그래서 영식은 내가 들은 거는 영숙과 영수는 끝났다. 그렇게 들은 게 맞죠? 맞긴 맞아. 근데 이제 영철이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차분하게 영수를 생각하는 걸 해줬지. 여기서 그러니까 영철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 뭔가 이 사람이 술주정하는 부분들, 오버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영철은 그래도 화상 입은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근데 그 태도가 술을 너무 많이 해서 오바스러웠어. 하지만 그래도 영철이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인 건 확실해. 아무튼 여기서 영철님은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선을 긋는단 말이야. 영철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래. 영식도 살짝 영철을 높게 보지 않는 느낌은 있어. 자신을 싫어하는 남자의 상처도 고려하는 영철.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도 존중해주지 않는 면이 있다니까.
영철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우리 같은 경우야 그 서사를 맞춰보잖아요. 아, 영철님이 따님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 우울함이 좀 겹쳤다가 운동으로 이렇게 이겨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본인을 봐줄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 우리 심쿵이들이나 그렇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신감 있는 태도, 본인을 최소한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 영식도 이제 영철 말 안 듣거든. 근데 이제 영철은 지금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있거든. 하지 마세요. 출처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분란 일으키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영식은 분란까지는 아니고 영철님, 아유, 영철님, 내 영철님보단 잘 알지. 분란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실력을 보여야 돼. 근데 그 실력이라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 그게 좀 입체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시대에 살고 있어? 그럼 힘으로 보여줘야지. 아니면 지금 막상 싸울 수는 없어도 건달의 세계에 있어? 그러면 뭐 욕을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겠지. 내가 어떤 연구소에 있어? 그러면 그 지적인 결과물로 해야지. 그래서 그 무리에서 근데 내가 만약 어떤 주먹이 가까운 무리에 있으면서 어떤 지적 능력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보이려고 한다? 아무 소용없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건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눅 들어있고 어떤 우울감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그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선 너무 영철님이 스펙이 아니라 어떤 실력도 있고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브랜딩을 잘해야 돼. 내가 이렇지만 나는 굉장히 어떤 열정이 있고 아니면 진지한 사람? 뭐 이런 거든 어쨌건 그 브랜딩을 해야 돼. 근데 아마 병원에서의 영철님은 돼 있을 거예요. 괴짜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브랜딩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솔로나라에서 그런 브랜딩이 초반에 완전 망가져 버렸어. 영식 입장에서는 아니 뭐 출처도 확실하고 내가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분란의 씨앗은 퍼져나갔죠. 분란의 씨앗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10년 해요. 그리고 영수가 평소에는 저런 걸 잘 치우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혼자서 다 치우고 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먼저 온 거는 확실히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먼저 먹고 했던 거는 영식과 영철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영수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영철과 영식이 분명히 실수를 크게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수도 이해는 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 영철과 영식을 급이 나눠진 것 같아. 영수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영식님 화장실 가기 위해서 방에 들어오면서 아니 그러면 영철님 혼자 있잖아. 빨리 가야지. 그때 이제 영숙님이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말을 언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정확히 12시에서 2시 사이래요. 그러니까 어제 밤이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끝났대.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 영수가 어느 정도 다 알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본인이 알 것 같은데 느낌이 영식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영숙이랑 관계가 정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냐. 영식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심심하잖아. 지금 영식님은 처음에 어떤 이 정숙 씨도 보고 현숙 씨도 보고 이러고 싶은데 어쨌건 짜장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좌절도 되고 약간 관찰자 모드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영수는 내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영식은 영수님 눈치 없지 않아. 근데 영수는 모르겠대. 왜냐면 영숙 씨는 그런 부분을 영수가 알 만큼 표현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영수도 영숙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중을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러면서 이제 영숙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소파에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자는 건 아니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고 본인 머릿속에서 좀 이것저것 맞춰봐야지.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아니 그럴 거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있으면 영철님이나 뭐 영식님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영수님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오는 건데 영수는 취객의 걱정은 듣고 싶지 않아. 취해서 술주정이나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영철 씨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저는 졸려서 자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진짜야? 그러니까 졸려서 자고 있어요. 이러고 때 저 졸려서 자고 있어요. 이해해. 자고 있구나. 그랬는데 저 졸려서 자고 있어요. 이러면 이 새끼 뭐 자주도 않으면서 왜 뭐 맘상에서 왜 눈 감고 있는 거야? 왜 같이 얘기해.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눠야지. 동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철은 접근한 거지.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아까도
그냥 영철이 아니라 누구였어도 곱창을 그냥 빨리 먹고 싶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영철이 아니고 누구여도 일단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쉬고 싶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영철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까 밥 먹을 때도 얘가 먼저 먹고.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 중이니까 말을 걸지 마라. 그러니까 영수는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영철은 방해되는 존재야. 내가 생각할 정리하는 데 있어서 경수는 도움이 되는 존재야. 이게 영수가 생각한 그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영철의 모습이 영수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초반에는 좀 이상했거든. 그 이상함 속에서 아, 영철이 그래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우리는 봤지. 하지만 그게 여기 출연자들 여기서 다양한 이성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고민과 카메라들 쫙 깔린 상태에서 영철의 그런 모습까지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영철이 봤을 때 자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저 졸려서 자고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좀 졸려서 좀 눈 좀 붙이려고요. 나 좀 자려고요. 그건 이해하는데 뭐 자고 있어. 자고 있긴 뭘 자고 있어. 누가 말해 그러면. 그래서 뭐 아까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영수는 이 여기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처음 말했던 거랑 비슷하지. 인싸이고 싶은 아싸? 뭐라고 해야 될까? 인싸이고 싶은 아싸.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고 싶어. 관심 받고 싶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자지를 못해. 왜냐면 누군가가 왔을 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거든. 경수 왔을 때 말해야 되거든. 그렇지만 영철이 왔을 때는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치, 뭐 30분만 자고 올게요 해도 되지. 근데 영수는 사람들이 필요해. 경수에게 의견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풀고 싶어. 근데 영철은 아니야. 그래서 또 졸리네. 식곤증 때문에 그런가? 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졸린데 왜 밥상에 발 올리고 이렇게 힘들게 자. 들어가서 자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때는 이것도 영철의 오지랖이야. 이거는 영철 씨도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영철 씨도 그냥 저러면 아, 이 사람이 그냥 나랑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영철 씨의 태도가 뭐랑 연결되냐면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 기어코 얼음을 얹어주는 행위.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 막 기어코 수건을 갖다 주는 행위랑 너무 닮아 있어. 영철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영수가 그냥 원래 모든 사람의 어떤 호의나 이런 거에서 불편해하고 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영철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치, 센스 없는 아빠 같은 행동이라고 할까? 사춘기 아들한테 말 거는 아빠. 그러니까 이게 영철은 영수든 영숙이든 영자든 물론 영숙이나 영자나 둘 다 좀 호감이 있는 상태긴 했지만 거기서 화상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수는 상대가 영철이냐 경수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보기가 불편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영철은 확실히 이 사람이 힘들고 괴롭다? 아, 그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영철이 아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니까 아이 걱정 안 한다니까. 그 이번 기수에서 가장 언성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언성 낮추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영철 씨 입장에서는 엄청 무안하지.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왜 화를 맨날 나한테 말해? 아까 나 있을 때 나도 영숙님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들 방에 들어와서 막 영숙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런 거 다 넘어갔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하면서 영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덕담을 해주고 싶었겠지. 영철은 영수가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랬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과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기 지루해서 잔다기에는 또 소파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영철도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의 사람은 이제 영숙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수가 있어도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지 않죠. 그러면 내가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기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라고 풀이하는 게 적절하겠지. 근데 이제 영철이 뭔가 고민이 있는데 영철 씨도 그만해야지. 저놈의 오지랖. 이 눈치 없는 아빠들이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간다니까?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아니야.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제 영철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영수가 그냥 확 일어나서 가버렸고 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저기서 또 그냥 계속 자는 척하고 그때 이제 영식님은 혼자서 전화를 겁니다. 딸이죠. 뭔가 마음이 힘들거나 이렇게 쓸쓸할 때 전화 걸 이런 친밀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큰 행복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영식님하고 따님하고 통화를 보니까 따님이 되게 멋진 사람 같아. 멋진 친구 같아.
약간 영식님이 더 막내 같든 약간 누나한테 전하는 느낌? 되게 든든한 따님을 두셨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약간 좀 막내미가 있잖아요. 든든하고 귀여운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안 보고 싶어? 라는 말에 보통 이렇게 살갑고 그런 딸들은 아예 보고 싶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빨리 와. 남편 같아. 경자 남편. 여보 나 안 보고 싶어? 빨리 온나. 약간 보고 싶다는 뜻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약간 그 귀염둥이 아내 영식과 약간 친데레 남편 같은 느낌. 집에서 막내 역할은 영식 씨가 하고 있는 걸로. 귀여워요. 그러면서 이제 통영이고 하니까 해산물 사와 산낙지. 먹는 것도 더 영식님보다 더 어른스러워. 영식님은 산낙지 못 먹는데 산낙지 사오라고. 그래서 우리 딸은 산낙지 먹는다고. 그래서 아빠 보고 싶지?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영식 씨가 딸 보고 싶으니까 이제 보고 싶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영식님과 따님 통화가 지나갔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영식님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따님이 굉장히 아기 때 모습 보였었는데 참 아름다운 그쵸 가족이지 가족은. 그렇게 데이트해서 영숙 씨가 돌아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철은 뭐 영수가 걱정이 되고 영수는 영철이랑 있으니까 입을 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곱창도 곱창 그냥 빨리 먹고 그냥 거의 내려와 본 셈이죠. 그러니까 영수가 뭘 챙기지 않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일급수죠. 일급수 같은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영철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영수는 딱 고정된 자세로 있으니까 영철은 그냥 뭐 밖에 테라스로 나가고 민망하니까 계속 옆에 앉아있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테라스로 나갔는데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 지금 모기장만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어온단 말이야.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까 벌떡 자막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안경까지 딱 쓰고 자세를 고쳐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호 누구 왔어? 그러면서 광수 씨 이러면서 확실히 이제 영호 경수는 또 같은 숙소를 걸어서 그런지 좀 편하게 대하는 것 같고 광수는 광수 씨라고 좀 존칭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자기를 대하는 거랑 다르냐고. 영철이 뿌린 씨앗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태도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렇게 이제 테라스에서 다 듣고 있는데 영철은 지금 영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수 씨 자고 있네? 아니야 괜찮아요 하면서 일어난 것도 아니야. 사람들 인기척 들으니까 안경 쓰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누구? 영수 씨 왔어? 이러면서 이러는 게 영철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나는 그래도 본인 걱정해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내 앞에서 영숙 얘기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내가 영숙한테 이렇게 수건 덮을 때 이래 주세요 막 무슨 취객대듯이 하고 야 이거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영철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태도야 누구나 달라지는데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지. 사람은 누구나 달라져. 근데 심지어 달라지는데 그 앞에 영철이 계속 있어.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제 이 영철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영숙 씨도 실은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굉장히 바뀌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철도 이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와 나랑 있을 때는 계속 잠만 자더니 두 사람 오니까 바로 눈 뜨네.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요? 라는 거지. 민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핑계를 대는 게 너무 마셔. 아니 이날 영철이 그렇게 많이 마신지 난 모르겠는데 물론 편집됐나? 모르죠. 영수님 말대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랬을 수는 있겠는데 아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또 피했잖아요. 영철 입장에서 그때부터 그냥 가버렸잖아. 그리고 영철이 그렇게 술을 마셔서 옆에서 그렇게 뭐가 걱정해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 그렇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영철과 영식은 술을 너무 마시는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냥 그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무서울 정도로 마셔. 아니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술을 무서울 정도로 마셔서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자고 이 사람들 오니까 들어오는 소리 인기척 나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어? 영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오늘 마셔서 그랬다고? 네가 그냥 나랑 말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는 그렇게 성인군자로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을 해야겠냐? 와, 너 진짜 위선적이다. 라고 영철은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는 자기 명분으로
영철을 그냥 말 그대로 쌈 싸 먹어버렸단 말이야. 영철이 무서울 정도로 마셔서 저 사람 마음 앞에서는 내가 그냥 자는 척 했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졸렸다가 이제 좀 자서 깬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그렇게 말했으면 영철 씨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여기에서 영철 씨가 와, 내 앞에선 자더니 이 사람들은 오니까 깨네? 이 말에 아이 너랑은 무서울 정도로 마셔서 너무 마셔서 내가 일부러 말 안 섞으려고 그런 거야가 돼버리잖아요. 차라리 좀 자니까 좀 개운해져서 그래요 라고 했으면 몰라. 근데 네가 술을 마셔서 내가 자는 척 한 거야가 돼버렸잖아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긁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진짜 잤다. 아니야 진짜 잤어요. 근데 시끄럽고 사람 들어오니까 깬 거지. 이랬으면 됐는데 네가 술 먹고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마시는 인간이라 너랑 말 섞지 않은 거야가 돼버렸어. 영철 입장에서는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계속 자는 척만 해. 자는 척 했다는 게 확신이 돼버린 거야. 술을 마셔서 말을 안 한 거니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는 척 한 게 돼버려서 물론 뭐 술을 마셔서 그냥 잤다도 될 수 있겠지만 영철 입장에서는 야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계속 자는 척만 하고 와 진짜 무례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랑 얘기하기 싫대. 근데 영수는 또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철이 이제 와 삐짐 이렇게 하면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술을 너무 마셔라는 말이 실은 술 마시는 그룹, 주정 그룹으로 들어가서 좀 무시하는 쪽으로 간 거지. 그러면서 지금 여기 좀비거든. 그러면서 지금 근데 영철이 진짜 기분 상했거든. 근데 영수는 저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또 광수가 허허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그냥 같이 농담을 하려고 하는데 영수 씨가 그렇게 농담과 어떤 진실 그 사이에 줄타기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 본인은 그렇게까지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그냥 여기 분위기 맞춰서 웃고는 있지만 그냥 뭐 말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좀비거든 이러면서 또 영철을 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죠. 지금 영철은 그래서 영철이 좀비여서 본인은 자는 척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농담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농담이 실은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인 건 맞거든. 그래서 영식이하고 영철이하고 지금 좀비야. 그렇게 알면 되고 뭘 그렇게 알면 되고야.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첫날 그걸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거니 생각해버렸지. 근데 영수는 영식하고 영철이 술을 얼마나 마신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냥 중간에 내려와 버렸잖아. 본인이 기분 나빠서. 근데 본인은 그냥 이렇게 영철이 그냥 삐돌이고 나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 좀비인 사람들 그냥 피해 있었어 라고 지금 본인을 포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굉장히 관심받고 싶어 하는구나. 실제 본인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멋지고 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영철님 성격에 그냥 조용히 있을 줄 알았겠지. 근데 그 조용히 있으면 뭐 영수 입장에서는 그냥 저 사람은 취했고 취해서 그냥 말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영철이 나를 공격한 걸 그냥 대충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이제 영철이 지금 물론 이 말은 처음이지만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은근슬쩍 물론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수건 내가 할게요 하고 뺏는다거나 물론 뭐 뺏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거나 방금도 이런 것들이 영철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근데 영수는 안 취했다고? 뭔 소리야 취했다니까 둘이 취했구만.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영수는 광수랑 웃으면서 농담처럼 좀비야 좀비 했지만 본인은 막상 영철한테 정색했었잖아. 본인은 영철이 취해서 정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영철이 진짜로 이렇게 취해서 말하기 싫었으면 방에 들어갔을 때잖아. 근데 여기서 사람들과 단절되는 건 또 싫었던 거 아니에요. 광수는 회피기동 성공. 뭔가 갈등이 있다? 광수는 백스텝 바로 밟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은 보기에 얘가 지금 나랑 다른 사람들 급을 나눠서 보고 있구나. 저는 영철 공감 가는데 어제 상담처럼 영철은 5단계로 가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어제 이제 강연장에서 했던 그 실시간 상담 분석, 그러니까 상담을 분석하는 상담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상담 시연도 좀 해드렸거든요. 오래 상담에서 볼 수 없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지. 그때 감정이 1단계에서 5단계로 가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영철도 스스로가 내 감정의 1단계와 5단계만 있는 거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삐지면 왜 무릎 접냐고요? 그거는 데스노트를 보신 분들에게는 국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는 아니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서 이제서야 조금 알았어. 광수 앞에서 굉장히 쿨한 척하고 싶어 했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농담인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는데 광수는 바로 분위기 파악하고 그러면 저는 잠깐 비디오 테이프 반납해야 돼가지고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어. 근데 여기서 영철이 이제
정색을 해버렸지. 근데 정색은 아까 영수도 했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주량도 모르면서 술 취했다고 단정 짓고 말하는 건 아니지. 근데 영수는 아마 영철님 이렇게 말하면서 주량 가지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영철이 진짜 화난 건 내가 주량 때문에 술 취했다고 단정 짓고 나랑 얘기하는 거는 무시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렇게 사람 평가하면서 선 긋고 그룹 나눠서 사람 급으로 보지 마요가 영철의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영수 씨도 여기서 뭐 어떤 자존심 부리지 않고 바로 사과를 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그래서 영철님 미안해요. 제가 그건 실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영수도 영철이 정색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차 싶은데, 근데 영철에게 자기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을지를 아마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실 거예요, 영수님도.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영철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오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영수는 아씨 뻘쭘하네, 내가 이런 걸로 사과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과는 잘했어요. 사과를 잘했고, 두 남자 사이에 어색한 정적을 만든 주범. 어색한 정적을 만든 주범 누구죠? 제 생각에는 두 남자 사이에 어색한 정적을 만든 주범은 그냥 저는 영수님 같거든요. 영수님이 주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영철도 뭐 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정적을 만든 주범은 누구죠? 영숙 씨에 대해서 영식이 말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영숙 씨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여기는 뭐 커플, 영자랑 광수 커플, 그리고 여기 커플. 영숙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람 두 명을 다 이제 놓쳐서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수 오니까, 아까 광수 영호 오니까 자세를 고쳐 앉고, 경수가 오니까 일어나서 가서 물어봐. 물론 뭐 경수가 영숙이랑 데이트해서 하고 온 것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영수 보면 경수랑은 항상 여기에 딱 서가지고 딱 붙어서 얘기해. 그렇게 이제 경수가 돌아오자 묵혀놨던 질문을 꺼내죠. 근데 이제 경수는 일단 모르겠어 라고 먼저 모른다는 얘기부터 하고, 그치, 경수 오니까 그치,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 버선발이란 말도 알고 아주 어휘력이 뛰어나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작게 받아서 저기 걸어줘야지. 그래서 본인도 뭔가 지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인 거지 라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경수는. 근데 나야 너무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영수님한테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경수는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영수가 그 정도야? 하고 놀래. 모르겠다 정도면 지금 다행인 건데, 근데 모르겠을 정도야? 중립일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실은 앞에서 예를 들어 상철이나 광수한테 했던 말만 들어오면 지금 영수가 완전 안 돼,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영수와 영숙이 잘 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 이거 초부터 너무 이렇게 생각하나? 나도 이거 편견인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영수 씨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경수가 조심스럽게 오늘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영수가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영수의 말을 원하는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아는 거를 얘기 들려주고, 그리고 상대에게 결국 책임을 넘기는 거죠. 경수는 센스가 좋지. 나이스 때문에 옥순 앞에서 센스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여자 숙소에서는 이제 영숙은 진실을 알아가지고 둘의 축복을 빌어주길 바라고, 영숙은 누가 남았냐 라는 말에 영수나 상철밖에 없지. 근데 두 분 다 애매해. 종교 문제만 없으면 영수가 상철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영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영자나 뭐 다른 사람이 나갔다면 뭐 물어보고 영숙 씨가 또 피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영숙 씨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영수가 남은 사람 중에 저는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영수님이랑 얘기를 듣고 영숙 씨가 드디어 나갑니다. 이번엔 부르니까 나가죠. 왜냐면 본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갈 곳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차여서 나에게 와서 연인이 되었다,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 나라면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상황이어도 감지덕지 생각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근데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받고 있는 삶일까? 라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독정식 소감으로, 아무도 없어, 너무 심심해. 아까부터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서 잔다느니, 아무도 없다느니, 사람은 영철씨 있었고요, 아무도 없지 않고 영철씨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다들 약주를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영숙 씨한테 와서 뭐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들 약주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하면서 재밌었지.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영숙 씨는 재미없었죠. 왜냐면 추앙받지 못했거든. 영숙 씨가 경수랑 데이트할 때 경수한테 막 그랬거든. 뭐 내가 선택 안 하는 거 상관없었지? 이렇게 상관없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오길 경수는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대답하길 기대했는데 경수가 잠깐 당황했다가 냉정하게는 맞지. 네가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건 나의 알 바 아니지. 라고 경수가 냉정하게 얘기했거든. 물론 제가 조금 더 과장했지만. 그래서 영숙은 재미없었어요. 추앙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그 뭐 영수는 뭐 가는 자리에 맛있게 먹고 와야지. 그래서 식사 중에 제일 맛있었다. 뭐 그럼 됐어. 내가 기다렸고 마음 상했지만 그래도 그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새 만난 건 아니다. 그래 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은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을 오늘에서야 다라고 하는데 오늘에서야 다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있죠. 경수는 실은 처음에 1대4 데이트로 차로 타고 올 때 끝났었어. 그때 거의 끝났고 광수는 영숙 씨가 말하는 태도를 보고 끝났고 지금 뭐 남은 게 영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내 마음 알잖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알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만약 힘들다면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주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정말 영숙의 말을 들으려고 와요. 이제 영식에게 그 정도로 진실을 영숙 씨가 너랑 끝났다고 말했대. 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제서야도 아니야. 실은 영수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얘 지금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영수가 이제 어떤이라고 하네? 그거를 뭐 자기소개 때 얘기를 안 했나? 예, 이날 아침에도 마저 얘기해. 영수가 물어봤거든. 마음이 어떠냐고. 근데 그때도 영숙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영숙 씨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리라든지 그런 거, 가족들이 다 통일돼야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종교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영수가 그 부분을 뭐 놓쳤었나 봐요. 집중해서 듣지 않았나 보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의외라면 의외다. 이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라면 독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되니까 상대 종교를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상대가 나와 종교가 달라도 일단 사람이 되면 나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감화될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강한 것 같아. 영숙은 지금 영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수는 영숙이 원하는 큰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 지적 결핍을 채워주는 부분, 나를 추앙하는 부분 두 가지가 충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서 물음을 준다면 잘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아, 이 사람도 나랑 마음이 같은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마치 영자랑 광수처럼 영자랑 광수는 둘이서 서로 좋아하죠. 그 두 사람이 이번에 결혼을 하지만 두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은 없을 거야, 최소한.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잠깐씩 싸우고 뭐 아무래도 뭐 부부싸움은 있죠.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있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은 확실할 거라고. 진짜 종교의 벽 이외에는 두 사람은 정말 잘 맞고 정말 친구 같은 최고의 친구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영수와 영숙 관계에서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영숙 씨는 그렇게 영수가 믿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수 씨가 시야가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시야가 좁고 내 감정에 집중하니까 상대도 이 정도 반응이면 나를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영수는 아, 정말 종교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람도 나랑 마음이 같은데. 그래서 영숙은 이전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종교를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우리 영수님이 아니 왜 영수는 왜 우리 영수라고 자꾸 불려? 이 안에서 다 우리 영수라고 부르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종교생활 갖춰야 한다면 결국엔 마찰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그 전에 배우자가 기독교 집안이었냐 라는 말에 그걸 내가 기독교가 싫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몇 명 남았냐라는 거에 이제 2명. 마음속에 남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뭐 대안이 2명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하냐라는 거에 이제 뭐 6.5 대 3.5 이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 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영수에 대해서도 계속 도망쳤고 상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지.
영수로부터는 도망치고 싶어. 영숙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는 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선택지가 하나둘씩 사라지잖아. 근데 여기서 6.5, 3.5는 맞아. 이건 지금 400점 만점이야. 지금 영수랑 상철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 머릿속에서 놓쳐버린 광수랑 경수라는 이 물고기가 굉장히 커. 영숙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선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회비용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차선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야. 내가 지금 처음에 영수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하게 돼버린 결과적으로 지금 광수, 경수 그리고 광수랑 경수는 둘 다 이미 커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늦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생각이 뭐 하루 종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더해봤자 10이라고 해서 지금 이 10이 영숙의 마음의 전부냐?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을 하기 위한 답을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 상철인데 영수만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실은 저 남은 사람 영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영수의 또 저돌적인 거에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수라고는 말 못해. 그런데 상철도 아예 없진 않아. 그렇지만 상철하고는 재미없어. 그래도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숙 씨가 근데 영수님은 계세요. 영수가 있는 거겠죠? 있는 거겠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서 영수가 그냥 남은 거지. 부담스러워서 싫고 그렇게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도망가고 나와가지고 자는 척하고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자는 척 한자는 척 하네요. 그래놓고 영수님 그러면서 영수는 난 거짓말은 안 하려고 할 거야. 종교에 관해서도 좋고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수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 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큼 추상적인 말도 없죠. 영숙님도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저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기다리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뜻인지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상대가 나와 종교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죠. 그건 말할 수 없나 봐. 종교의 벽을 넘기 위해서 못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 역시 어떤 종교인의 사고방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종교인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그 포인트에서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많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강요랑은 전혀 얘기가 달라. 그래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근데 이제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옛날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가 자기는 강요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보지? 근데 영수도 눈물을 흘려. 영수도 답답하겠지. 내가 믿는 신과 그 어떤 교리가 있을 텐데 그걸 배신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서 영철님의 활약이 좀 시작되나요? 난 영철님은 여기서 그냥 성장하시고 나가셔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